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학 시간에는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24쪽과 125쪽을 펴세요. 1번입니다.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준기와 친구들이 과자 공장에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면서 과자를 운반하는 모습을 봤대요. 과자 상자는 다시 큰 직육면체 상자에 담겼고 직원들은 다양한 기계를 사용해서 그 상자를 직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로 옮겼어요. 우와, 컨테이너 좀 봐. 컨테이너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 친구들은 컨테이너의 크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나 될까?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기에는 컨테이너의 부피가 너무 큰걸? 이라고 대화하고 있네요. 지금 컨테이너는 이렇게 트럭 뒤에 실려있는 네모난 상자를 말하는데요. 길이가 나타나 있네요. 한번 보면 300cm, 가로, 세로는 250cm, 높이는 200c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를 모두 곱하면 이 컨테이너의 부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00 곱하기 250 곱하기 200을 하면 컨테이너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한번 선생님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곱하기 250 곱하기 200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와, 0이 엄청 많아요.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입니다. 15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벌써 문제에 나타나 있네요.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숫자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읽기도 어렵고 1500만 센티미터가 도대체 얼만큼인지도 가늠이 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물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봤는데요. 우리 센티미터보다 더 컸던 단위가 무엇이었죠? 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는 미터, 세제곱 미터입니다. 함께 아래에서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을 때는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cm였지요.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00cm, 즉 1m인 정육면체일 때 부피를 말합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점선을 따라서 숫자를 써볼까요? 미터 위에 아주 작게 3을 쓰면 됩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교실의 부피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실의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고 높이의 길이겠지요.
가로 세로 높이는 몇 센티미터였습니까? 750cm, 810cm, 그리고 높이는 260cm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단위는 세제곱미터이니까 한번 단위를 바꿔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m 곱하기 8.1m 곱하기 2.6m겠네요. 교실의 부피를 어림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7.5, 8.1, 2.6 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7.5라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요. 8.1은 우리가 약 8m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2.6은 우리가 약 3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8 곱하기 3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 곱하기 3 곱하기 7.5라는 식을 써놓고 계산할 거고요. 8, 3, 24가 나오네요. 24에다가 75를 곱하고 나중에 소수점을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5, 4, 20, 5, 20 이렇게 되고요. 7, 4, 28, 7이 14에 2 더해서 16이 됩니다. 0, 0 그리고 1이 올라가서 8, 1이 되고요. 우리 아까 여기에 소수점이 있었는데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답은 180 세제곱미터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교실의 실제 부피를 구하고 어림한 부피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1번에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교실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비교를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정육면체 1세제곱미터짜리 정육면체를 만들고 교실 안에 그게 180개 정도 들어가게 정말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1m, 모든 변이 1m인 정육면체 상자 안에 1cm짜리로 둘러싸인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1m는 사실 100cm이지요. 그러니까 1cm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100개, 또 가로에도 세로에도 100개, 높이로도 100층이 쌓이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답을 써보겠습니다. 100개를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고요. 정육면체를 만들 때 필요한 쌓기나무는 가로로도 100개, 세로로도 100개, 층수로도 100층을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1 그리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어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네요. 그러면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한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가 1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좋은가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1m라고 쓰지 말고 모두 다 센티미터로 고쳐서 100cm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도 100cm, 세로도 100cm, 높이도 100cm인 상자의 부피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니까 방금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100만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한 변을 길이를
100cm 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지막 4번입니다. 건축 현장에 벽돌이 쌓여 있네요.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는 첫 번째 건 센티미터, 두 번째 문제는 미터로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센티미터 단위는 모두 다 미터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230cm는 그래서 2.3m. 100cm는 1m입니다. 계산식을 써보면 2 곱하기 2.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1은 곱하는 것과 곱하지 않는 것과 똑같으니까 2 곱하기 2.3만 해서 4.6 세제곱미터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미 다 미터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정육면체이고요. 계산을 하면 2는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8 세제곱미터가 답이 됩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익힘책 84쪽부터 85쪽을 풀어봅시다.